방사선 치료는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는 말기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최후의 방법이었지만 최근엔 부위나 병기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암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방사선 치료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계철승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가 보통 암을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이런 점은 좀 상식처럼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치료인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방사선 치료는 수술, 항암 치료와 함께 암 치료에 사용되는 3대 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원리는 방사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파괴함으로써 암 치료 효과를 얻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체시키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 네. 이건 사실하고 좀 다른 얘기죠. 아예 파괴하는 용도로 쓰이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런데 이 방사선 치료도 암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들이 있나요? 예, 예전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크게 외부 방사선 치료와 근접 예. 방사선 치료 두 가지로 나눴었습니다. 외부 방사선 치료란 방사선 발생 장치를 이용해서 몸속의 암을 향해서 방사선을 쬐는 것인데요. 원리는 방사선으로 엑스레이를 찍거나 CT 등의 검사를 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예. 근접 방사선 치료는 몸속에 있는 암 부위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삽입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단기간에 국소적으로 고설량의 방사선을 쬐기에는 좋은 점이 있지만 요즘은 외부 방사선 치료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네. 자궁경부암하고 비슷한 그런 부인암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 자, 방금 외부 방사선 치료가 최근에 많이 발전해서 더 많이 쓰인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했나요? 예. 외부 방사선 치료는 이제 암 조직에 방사선을 가능한 많이 조사해서 네. 치료 효과를 높이고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에는 방사선이 최대한 적게 조사돼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예. 예. 발전 단계에 따라서 2차원적 방사선 치료, 3차원적 입체 조형 방사선 치료,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3 내지 5cm 이하의 비교적 작은 암에 대해서 고설량의 방사선을 짧은 시간 내에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 수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네. 그 겉에 있는 테두리 선이 방사선이 쏘아지는 영역인데요. 예. 2차원적인 방사선 치료의 경우 주변의 정상 조직까지 영향을 받지만 3차원적 방사선 치료부터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방사선 수술 이런 치료들은 비교적 정상 조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발전됐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방사선 치료기에 장착된 CT나 MRI를 이용해서 암의 위치나 주변 정상 조직을 확인하고 치료하는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가 있고요. 또 호흡이나 위장관 운동 등에 의해서 종양이 방사선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방사선 조사가 자동으로 정지되었다가 종양이 다시 방사선 범위로 들어오면 방사선이 다시 조사되는 네. 호흡 연동 방사선 치료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런 치료법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개발이 됐고 발견됐지만은 최근에는 함께 결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폐암 환자거든요. 예. 폐암 환자인데 MRI를 찍으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빨간색 부분이 암 부위고요. 네. 초록색 부분이 방사선이 쪼아지는 영역입니다. 거의 일치하네요. 예, 방사선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폐암, 간암, 췌장암 등과 같은 사망률이 높은 아주 치명적인 암들의 치료 결과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네, 직접 화면을 보니까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은데요. 네. 자, 방사선 치료하면은 그 외과적인 직접 하는 수술과 그 항암 요법과 함께 3대 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럼 이 세 가지 방법이 각각 어떨 때 사용되는 건가요? 예, 암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기도 하지만은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암의 종류에 따라서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기로 전이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암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는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소적 치료로는 외과적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있고 전신 치료로는 항암 화학요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도 전신 치료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암이 좀 진행된 후에는 수술 후에도 국소 재발이나 전이 등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하면서 수술 후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데요. 폐암이나 유방암, 대장암 등이 여기 속합니다. 네. 그리고 암이 진행돼서 바로 수술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 전에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암의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식도암이나 직장암 등이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거나 혈액암 같은 병에서는 항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항암 치료 후에도 암이 국소적으로 다시 심해지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제거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결국은 수술이나 항암 화학요법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아주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치료법이지만 암의 종류나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병행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방사선 치료는 방금 국소적 치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나누어서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네.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이유도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방사선 치료가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방사선을 쬐게 되면은 암 환자에게 방사선을 쬐게 되면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아무래도요. 네. 그래서 이 정상세포의 손상이 심해지게 되면은 방사선 부작용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네. 다행히도 방사선에 의해서 손상을 받은 정상세포는 암세포보다는 회복력이 빠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을 소량씩 여러 번 반복해서 조사하게 되면 정상세포보다는 암세포가 더 많은 손상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치료 효과는 높아지면서 부작용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피부암 걸린 환자인데요. 예. 6주 동안 방사선 치료를 한 후에 보면은 피부의 암덩어리는 사라졌지만은 주변의 피부 조직은 정상적으로 회복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번씩 시행하면서 길게는 7주 혹은 8주까지 걸리는 경우가 꽤 흔하게 있습니다. 네. 자,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주변 정상 조직이 손상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대표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방사선을 받는 부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얼굴이나 목 등에 이제 암이 생긴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들이 이제 방사선 피부염입니다. 이건 얼굴이나 목의 피부가 여름에 햇빛에 탄 것처럼 좀 불그스름해지다가 심하면 벗겨지기도 하고 나중엔 궤양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구강염이나 식도염이 생겨서 음식을 먹기가 힘들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체중이 심하게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부나 골반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복통이나 오심, 구토, 그리고 설사 등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부작용은 사실 그렇게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그래서 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생기는 만성 부작용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에 섬유화가 일어나서 피부를 비롯한 주변 부위가 딱딱해지기도 하고 폐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방사선 폐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부나 골반암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후에도 장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작용들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방사선 치료 중에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복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우유 성분, 예. 우유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설사가 심해집니다. 이런 음식을 적절하게 제한함으로써 설사와 같은 급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으면서 만성 부작용도 같이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방사선 치료 중에는 방사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조직을 덮고 있는 피부나 주변 장기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가능한 한 삼가하셔야 됩니다. 예. 방사선 치료는 6주에서 8주까지 또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관리 역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또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몸에 방사선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방사선 치료를 하는 중이라도 방사선이 몸에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가족들과 생활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네. 암투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예. 분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겪는 고통이라던가 그렇습니다. 가족들의 아픔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암 치료법이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방법이 예.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개철승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